신혼 첫날 밤, 남편이 건넨 술에 취해 쓰러진 나를 차가운 객실 바닥에 내팽개친 채 그는 나의 웨딩 침대에서 상간녀와 뒹굴었다. 그리고 장미꽃이 가득 뿌려진 나의 웨딩 침대 위에서 뒹굴며 거침없이 쾌락을 탐했다. 그들은 자리를 꿰차고 있는 멍청이라며 나를 비웃었고 내 가치를 끝까지 쥐어짜낸 뒤 위자료 한 푼 없이 빈털터리로 내쫓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문틈에 엎드려 그들이 방종을 즐기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다. 숨을 길게 7번 내쉰 후 나는 눈물을 닦고 떨리지만 단호한 손으로 스마트폰에 개인 SNS 라이브 방송을 켰다. 주경민, 임수아, 너희들이 주연을 맡은 이 역겨운 막장극을 이제 전 세상이 감상할 차례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수만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것 같았다. 위장은 뒤틀렸고 뜨거운 액체가 계속 역류해 식도를 타들어가게 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사지는 뼈가 다 발라진 것처럼 흐물거렸고 그저 진흙탕처럼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계속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얇은 실크 이브닝 드레스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에 온몸이 덜덜 떨렸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유명 디자이너가 한 땀 한 땀 수제작한 수천만 원짜리 웨딩 드레스를 입고 주경민의 팔짱을 낀 채 서울 강남 최고급 5성급 호텔 연회장 중앙에 서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며 우리 위로 쏟아져 마치 이 세기의 결혼식을 축복하는 듯했다. 하객석에는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사 기자들을 포함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부러움과 축복, 그리고 어쩌면 내가 눈치채지 못한 은밀한 속물적 계산과 평가가 섞여 있었을 것이다. 그때 주경민은 내 손을 부드럽고도 단단하게 쥐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고 흠잡을 데 없이 잘생긴 얼굴에 깊은 애정을 가득 담은 채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저 주경민은 마침내 제 평생의 사랑 심지유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모든 것을 바쳐 그녀를 아끼고 지킬 것이며 단 한치의 상처도 주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그 순간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거대한 행복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수많은 산과 강을 건너 마침내 사랑의 종착지에 도착했다고 믿었다. 우리 친정이 비록 주성그룹처럼 오랜 세월 군림해온 재벌가는 아니지만 대대로 명망 있는 교육자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서울대학교의 덕망 높은 교수였고 어머니는 우아한 피아니스트였다. 나 역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명문대를 졸업했다. 이 결혼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심지어 당시의 내 눈에도 격에 맞는 완벽한 결합이었다. 이 화려한 결혼식을 위해 부모님은 평생 모은 재산을 거의 다 쏟아부었고 몇 달을 바쁘게 뛰어다니셨다. 오직 외동딸이 남부럽지 않게 시집가서 행복한 인생을 시작하기만을 바라셨기 때문이다. 이 극강의 화려함 뒤에 그토록 더럽고 추악한 배신과 음모가 숨겨져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피로연에서 주경민은 평소 내 술을 대신 마셔주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직접 술잔을 들고 연거푸 내 입가로 가져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눈빛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강압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 좋은 날인데 분위기 깨지 말고 몇 잔 더 마셔. 그가 낮게 속삭이는 말에는 유혹과 압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그가 너무 기뻐서 그러는 줄 알았고 이 특별한 날 그의 뜻에 따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차 술 기운이 거세게 몰려오면서 시야가 흐려졌고 귓가에 들리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먹먹해졌다. 나는 그의 소매를 끌어당기며 조그맣게 애원했다. 경민 씨, 나 진짜 더는 못 마시겠어.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좀 쉴게. 그의 얼굴에 머물던 다정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움과 짜증이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의 무너져 내리는 내 몸을 낚아채듯 부축했다. 겉으로는 다정하게 챙기는 듯 보였지만 그의 발걸음은 신혼방과는 정반대 방향인 복도 끝 외진 객실로 곧장 향하고 있었다. 남아있는 의식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 나는
힘겹게 그의 옷자락을 쥐고 혀가 꼬인 채로 물었다. 여긴 우리 방이 아니잖아. 당신 너무 취했어. 여기서 술 좀 깨.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일말의 혐오감마저 묻어났다. 말을 마친 그는 가차없이 내 손을 뿌리치고 나를 방 안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그는 문을 닫아주지도 않은 채 그저 대충 틈이 벌어지게 열어두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떠났다. 발소리가 빠르게 멀어졌다. 그를 부르고 싶었지만 목이 꽉 조인 듯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어둠이 밀물처럼 밀려와 나의 마지막 의식을 집어삼켰다. 얼마나 지났을까? 농염하고 야릇한 웃음소리가 귓가를 찔러 의식이 돌아왔다. 소리가 크진 않았지만 객실이 워낙 외진데다 꽉 닫히지 않은 문틈 사이로 그 소리는 내 귀에 너무도 또렷하게 파고들었다. 임수아였다. 늘 주경민의 곁을 맴돌며 어린 시절부터 친남매처럼 자란 동생을 자처하던 그 여자. 그녀의 목소리는 꿀이 뚝뚝 떨어질 것처럼 애교가 넘쳤다. 경민 오빠, 진짜 나쁘다. 오늘 오빠랑 지율 언니 첫날 밤인데 언니를 저렇게 빈 객실에 처박아 두고 언니가 알고 화내면 어떡해? 곧이어 주경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숨기지 않은 애틋함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 애틋함은 임수아를 향한 것이었고 경멸은 나를 향한 것이었다. 화. 걔가 무슨 자격으로 화를 내. 그저 남들 보라고 세워둔 병풍일 뿐인데 회사 이사회 꼰대들 입막음하려는 거 아니었으면 그리고 네가 아직 학위를 못 따서 그런 거 아니었으면 내가 왜 걔랑 결혼을 해? 내 마음속에 주성그룹 안주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언제나 너 하나뿐이야, 수아야. 그럼 앞으로 나한테 더 잘해야 해. 그녀가 교태롭게 웃었다. 안 그러면 오늘 밤 일 다 소문낼 거야. 서울 바닥에 주성그룹 젊은 대표가 신혼 첫날 밤부터 바람 피우고 새 신부를 빈방에 버려뒀다고 다 퍼뜨릴 거니까 걱정 마. 주경민이 낮게 웃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없는 다정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널 어떻게 서운하게 하겠어. 이 웨딩 침대는 원래부터 우리 차지였어야 해. 그 뒤로 이어진 것은 구역질 나는 거친 숨소리와 음란한 웃음, 그리고 살이 부딪히는 끈적한 소리였다. 내 피는 머리끝까지 솟구쳤다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발바닥에서부터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위장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은 더 이상 알코올이 아니라 극도의 역겨움과 분노였다. 나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너무 세게 깨문 탓에 이가 살에 파고들어 진한 피맛이 났다. 하지만 이 육체의 고통은 가슴이 갈갈이 찢기고 무참히 짓밟히는 극심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남아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내어 짓밟힌 벌레처럼 조금씩 문 쪽으로 기어갔다. 좁은 문틈 사이로 원래 내 것이어야 할 신혼방을 바라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동공이 수축하고 온몸의 피가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행복과 순결의 상징이었던 나의 새하얀 웨딩드레스는 쓰레기처럼 값비싼 카펫 위에 버려져 있었고 임수아의 섹시한 붉은색 원피스와 엉켜있는 모습이 눈이 시리도록 역겨웠다. 붉은 실크 이불이 덮이고 장미꽃잎이 흩뿌려진 그 웨딩 침대 위에서 주경민과 임수아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뒤엉켜 있었다. 동작은 방탕했고 표정은 쾌락에 취해 있었다. 주경민은 땀에 젖은 임수아의 이마에 키스하며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드럽고 애틋한 말투로 속삭였다. 역시 우리 수아가 최고야. 그 목석같이 뻣뻣한 심지율이랑은 비교도 안 돼. 임수아가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득이양양하게 웃었다. 당연하지. 경민 오빠. 진작에 알아봤어야 해. 심지율처럼 고상한 척하는 샌님이 무슨 매력이 있겠어? 걔가 오빠랑 결혼한 것도 다 주성그룹 돈이랑 배경 보고 한 거지. 겉으론 고고한 척하는 속물이라니까. 나는 그들의 악독한 비방을 하나하나 들으며 그들의 그 끔찍한 몸짓들을 지켜보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아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지난 2년간의 달콤했던 시간. 나를 향했던 그의 그 세심한 배려. 우리 부모님이 그에게 보냈던 찬사와 신뢰.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든 심혈을 기울인 이 결혼식까지.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사기극이었다니. 그는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나와 결혼한 것은 그저 임수아의 앞길을 닦아주기 위해 주성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눈물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지만 나는 차가워진 손등으로 거칠게 눈물을 닦아냈다. 울면 무슨 소용인가? 눈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나? 저 짐승만도 못한 남녀의 배신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 내 부모님이 느낄 수치심과 상처를 지울 수 있나? 아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 숨 막히는 절망과 분노에서 억지로 자신을 떼어냈다. 궁지에 몰릴수록 냉정해져야 한다. 어지럼증은 여전했지만 내 뇌는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무섭도록 맑아졌다. 드레스에 숨겨진 주머니를 더듬어 보니 스마트폰이 아직 있었다. 화면이 켜지며 엄마가 보낸 부재중 메시지 몇 통이 떠올랐다. 우리 딸, 오늘 너무 고생했지? 일찍 자고 행복한 첫날 밤 보내렴. 엄마 아빠는 영원히 널 사랑한단다. 이 짧은 문장을 보자 목이 메었다. 죄책감과 분노가 두 줄기 맹렬한 불길이 되어 오장육부를 태우는 것 같았다. 이대로 질 수 없다. 이 끔찍한 치욕을 혼자 짊어질 수는 없다. 부모님의 피땀 어린 노력과 사랑을 저 쓰레기들의 안쟁거리로 만들 수는 더더욱 없었다. 신혼방의 음탕한 짓거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들은 법적인 아내인 내가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1시간, 2시간, 시간을 챈다. 새벽 3시가 훌쩍 넘어서야 안의 움직임이 잦아들었다. 거친 숨소리와 나른한 웃음소리만이 남았다. 경민 오빠, 진짜 나빠. 이렇게 오래 괴롭히다니. 뼈가 다 부서질 것 같아. 임수아의 목소리에는 욕망을 채운 후에 쉰 소리가 섞여 있었다. 피곤하면 자. 내일 또 놀아줄게. 주경민의 목소리도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심지을 문제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절대 우리 사이 방해 못하게 할 거야. 처리한다고? 나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일까? 계속 허수아비로 세워두다가 임수아와 준비가 끝나면 발로 차버릴 셈인가? 아니면 더 독한 수단으로 나를 세상에서 치워버릴 작정인가? 나는 소리 없이 비웃으며 차가운 스마트폰 화면 위로 손가락을 빠르게 미끄러뜨렸다. 기억의 저편에 묻혀있던 라이브 방송 기능을 켰다. 결혼식 기획팀이 비하인드 영상을 남기자며 권했던 앱이었다. 이 기능이 지금 이렇게 치명적인 무기로 쓰일 줄이야. 나는 전체 공개 모드를 선택하고 카메라 각도를 조절했다. 스마트폰을 문 앞,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시야각이 완벽한 구석에 단단히 세워두었다. 화면 속에는 신혼방 안에서 엉켜있는 발가벗은 두 남녀의 실루엣과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옷가지들이 선명하게 비쳤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소리 없이 뒤로 물러나 객실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웅크려 들어갔다. 무릎을 끌어안고 냉정한 방관자처럼 스마트폰 화면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라이브 방송 인터페이스를 조용히 응시했다. 처음에는 방송방에 실수로 들어온 시청자가 몇 명뿐이었다. 누군가 호기심에 물었다. 여기 어디임? 불법 성인 방송 뜬 건가? 헐, 이거 세트장임? 존나 리얼한데 출출 진짜 호텔 신혼방 아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새벽이 오기를. 이 추악한 막장극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를. 주경민과 임수아가 함부로 짓밟은 내 인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객실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스마트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과 옆방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차가운 벽에 기대앉은 나는 잠이 다 달아났다.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결혼식에서 그가 내뱉은 위선적인 맹세, 연애할 때 그가 무심코 흘렸던 임수아를 향한 남매 이상의 애착, 임수아가 나를 볼 때마다 순진무구한 척 지어 보이던 도발 섞인 미소까지 그 모든 조각난 기억들이 지금은 내 심장을 찌르는 독 묻은 칼날이 되어 복수를 향한 나의 결심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주경민, 임수아, 너희들이 내게 안겨준 고통과 수치심을 이자까지 쳐서 뼛속까지 돌려받고 말겠다. 이 라이브 방송은 끝이 아니라
나 심지율의 반격이 시작되는 서막일 뿐이다. 스마트폰 화면의 불빛이 무표정한 내 얼굴을 비췄다. 그 불빛은 지금 내 마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구석에 웅크린 채 눈도 깜빡이지 않고 라이브 방송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시청자 수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댓글창도 점차 불타올랐다. 미친, 영화 아님? 구도 뭔데? 몰카 같은데. 야 미친, 저 남자 주성그룹 주경민 대표 아님? 얼굴 존똑인데? 와, 오늘 주경민 결혼식 아니었음? 신부성이 심씨였는데 침대 위 여자는 리겨? 대박 사건. 주경민 신혼 첫날 밤에 상간녀랑 저러고 있다고. 출출출. 미친 거 아냐? 저 침대 위 여자 상간녀임? 신부 심지율은 어딨어 유. 신부 완전 통수 맞았네. 불쌍해서 어떡함. 주경민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등장하자 내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래, 바로 그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내게 평생을 약속했던 그 남자. 지금 그는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나와 그의 웨딩 침대에서 단잠에 빠져 있다. 나는 손을 뻗어 스마트폰 볼륨을 최대로 키웠다. 그들의 코고는 소리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뒤척이며 내뱉는 헛소리 하나하나까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상에 까발리기 위해서였다. 시간은 죽음 같은 정적 속에서 흘러갔다. 객실의 유럽식 벽시계가 일정한 리듬으로 똑딱거렸다. 그 소리는 팽팽하게 당겨진 내 신경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더 이상 고통의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복수의 서곡이었다. 나는 몸에 지니고 있던 신분증과 중요한 은행 카드 몇 장을 더듬어 보았다. 아까 기운을 조금 차렸을 때 객실 구석에 내팽개쳐진 이브닝백을 뒤져 힘겹게 꺼내둔 것들이었다.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이 물건들을 꽉 쥐자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가닥의 두려움마저 억눌러졌다. 갑자기 신혼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즉시 숨을 죽이고 레이더 같은 눈빛으로 화면을 주시했다. 임수아가 몸을 뒤척이더니 뱀처럼 주경민을 휘감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가 잠꼬대하듯 중얼거렸다. 경민 오빠, 내일 꼭 심지율 그 답답한 여자한테 확실히 말해. 당장 꺼지라고 해. 내가 들어가서 살 거야. 떳떳하게 주성그룹 사모님 할 거라고. 주경민이 잠결에 짜증 섞인 신음을 내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웅얼거리는 목소리였다. 모신정난 뭐? 알았어. 내일 바로 처리할게. 그만 보채고자. 싫어. 임수아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였다. 신들린 연기력이었다. 오빠가 걔 못 버릴까봐 무섭단 말이야. 걔네 아빠가 학계 인맥이 빵빵하니까 주성그룹 생각해서 오빠가 미련 가질까봐. 주경민은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좀 깬 듯했다. 그의 말투에는 짙은 경멸과 짜증이 배어 있었다. 침대 위에서 목석 같은 여자를 내가 왜 아쉬워해? 꼴도 보기 싫어. 걔네 아빠가 들고 있는 그 프로젝트 계약서에 사인만 떨어지면 걘 이제 쓸모없어. 그때 이혼 서류 던져주고 위자료 한 푼 없이 빈털터리로 쫓아낼 거야. 지 잘난 맛에 사는 심씨 집안이 무슨 낯짝으로 이 바닥에 발을 붙이는지 보자고. 빈털터리로 쫓아낸다고? 우리 가족을 짓밟겠다고? 주경민. 참으로 재벌가 호사가다운 역겨운 계산이구나.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깊게 파고들었다. 날카로운 통증이 나를 극도로 깨어있게 만들었고 마음속의 증오는 들불처럼 번져갔다. 그 순간 라이브 방송창은 완전히 터져버렸다. 시청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더니 순식간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댓글창은 너무 빨리 올라가 글씨를 읽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목소리 빼박 주경민님, 개소름, 인류의 바사삭. 낮에는 수뇌보 코스프레 하더니 밤에는 상간녀랑 본처 조리돌림, 미쳤네. 와 장인어른 프로젝트까지 빼먹고 빈털터리로 버릴 작정이네. 계약질 새끼. 신부 불쌍해서 어떡함. 유술 먹여서 딴 방에 버려두고 저런 짓을. 누구 신부 어딨는지 아는 사람 없음? 지금 안전한가? 해코지 당하는 거 아냐? 주경민 나가 죽어라 쓰레기. 저 상간녀도 목소리만 들어도 여우 같음. 걱정이 담긴 댓글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며 내 마음속에 미세한 온기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곧이어 더 차가운 증오로 덮였다. 멘탈 붕괴. 그 더러운 짓거리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을 때 이미 내 멘탈은 갈기갈기 찢어진 후였다. 지금의 내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생각뿐. 무서울 정도로 이성적이었다. 나는 내 폰을 들어 라이브 방송창에서 빠져나온 뒤 자주 쓰는 몇 개의 SNS 플랫폼에 접속해 라이브 방송 링크를 소리 없이 공유했다. 아무런 멘트도 적지 않고 오직 외로운 마침표 하나만 남겼다. 차가운 쉼표이자 거대한 폭탄의 뇌관이었다. 이 불길이 더 거세게 타올라 인터넷 세상 구석구석을 태워버리게 만들 작정이었다. 이어서 스마트폰 사진첩을 열었다. 그곳에는 오늘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사진 속에 나는 성결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주경민의 곁에 기대어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주경민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사람을 빠뜨려 죽일 만큼 다정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인가. 나는 가장 대표적인 사진 몇 장을 함께 업로드했다. 짧지만 엄청난 충격을 줄 문구와 함께. 세기의 결혼식, 평생의 약속. 그저 치밀하게 기획된 더러운 비즈니스였을 뿐. 게시글을 올린 후 나는 SNS 창을 닫고 곧 몰아칠 거대한 폭풍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은 채 다시 라이브 방송 창으로 시선을 돌렸다. 시청자 수는 이미 50만 명을 돌파했고 여전히 미친 듯이 오르고 있었다. 네이트판 또는 블라인드과 각종 포털의 실시간 트렌드에는 주경민 신혼 첫날 밤 불륜, 주경민 임수아, 심지율 통수, 주성그룹 하한가 같은 검색어들이 로켓을 탄 듯 단숨에 상위권을 장악했고 검색어 옆에는 붉은색 폭발 아이콘이 충격적으로 붙어 있었다. 이 인터넷 폭풍의 중심에서 내 스마트폰 화면이 반짝였다. 문자 메시지였다. 시어머니, 주경민의 어머니 조 여사였다. 지유라, 너 어디 있니? 왜 신혼방이 없어? 경민이가 너 취해서 쉰다던데 전화해도 안 받네. 별일 없는 거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떠보려는 의도가 다분한 이 문자를 보며 나는 코웃음을 쳤다. 이 사모님은 평소에도 나를 업신여겼고 내가 감히 주성그룹 며느리 자리로 굴러들어 왔다고 고깝게 여겼다. 평소에는 체면과 두 집안에 얽힌 이해관계 때문에 겉으로만 가식적인 예의를 갖췄을 뿐이다. 지금 만약 귀한 아들의 추악한 짓거리가 세상에 다 까발려졌다는 것을 안다면 펄펄 뛰며 돈으로 덮으려고 애를 쓸까? 아니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내게 뒤집어 씌울까? 나는 답장하지 않고 폰을 무음으로 바꾼 뒤 옆으로 던져버렸다. 지금 주성일가 그 누구와도 엮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기다리고 싶었다.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주경민 스스로 하늘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기다리며 그의 얼굴에 떠오를 스펙터클한 표정을 감상할 준비를 했다. 창밖의 하늘빛이 짙은 어둠에서 서서히 짙은 푸른색으로 변하더니 이내 잿빛이 감돌았다. 한 줄기 희미한 아침 햇살이 두꺼운 커튼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객실의 매끄러운 바닥에 떨어졌지만 일말의 온기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신혼방 안에서 주경민이 움직였다. 기지개를 켜더니 천천히 눈을 떴고 습관적으로 품에 안긴 임수아를 내려다보며 자연스럽게 애틋한 미소를 지었다.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임수아가 그의 손길에 잠에서 깼고 졸린 눈으로 가볍게 그의 품으로 파고들며 애교를 부렸다. 경민 오빠, 굿모닝. 좋은 아침. 주경민의 목소리는 잠이 덜 깨 쉬어 있었지만 여전히 다정했다. 빨리 일어나. 씻고 챙겨. 곧 심지율이 찾으러 올 텐데. 너 여기 있는 거 들키면 피곤해지잖아. 임수아가 불만스러운 듯 입을 삐죽거렸다. 싫어. 난 그 여자가 나 봤으면 좋겠어. 누구한테 오빠 마음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줄 거야. 고집 부리지 마. 주경민의 말투가 가라앉으며 반론을 허락하지 않는 강압적인 태도로 변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장인어른 쪽 프로젝트 최종 계약서에 사인 끝나면 내가 알아서 너 떳떳하게 우리 집 안주인으로 만들어줄 거니까. 지금 쓸데없는 짓 해서 다 된 밥에 재 뿌리면 네가 감당할 수 있어? 임수아는 그의 엄격한 말투에 놀라 억울한 듯 입술만 달싹일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경민은 상황을 보고
다시 부드러운 말투로 그녀를 몇 마디 달랜 후 침대에서 일어나 여유롭게 옷을 입기 시작했다. 나는 화면 속 그의 가증스러운 동작을 바라보았다. 마치 새벽 늦게까지 이어졌던 그 짐승 같은 불륜이 아예 없었던 일인 것처럼 그는 다시 말끔하게 차려입고 한없이 반듯한 비즈니스 엘리트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뼛속까지 위선자였다. 그가 나에게 전화를 걸려는 듯 협탁 위에 스마트폰을 집어든 순간 그의 동작이 벼락 맞은 듯 우뚝 멈췄다. 얼굴에 피어있던 나른함과 부드러움이 순식간에 얼어붙더니 이내 산산조각이 났다. 그 자리는 극도의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노려보았다. 손가락이 통제력을 잃고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얼굴에 핏기가 육안으로 보일 만큼 빠르게 빠져나가더니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가 보았다는 것을.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한 그 끔찍한 검색어들을 보았고 라이브 방송 링크 아래 달린 수백만 개의 욕설을 보았으며 자신의 그 역겨운 침대 위 클립을 보았다는 것을. 주경민이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늘 계산적이거나 거짓된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눈빛에는 이제 온전한 공포와 폭주할 듯한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고장난 탐조등처럼 방안을 미친 듯이 휩쓸더니 마침내 내가 스마트폰을 숨겨둔 문 앞 구석에 쾅 하고 꽂혔다. 그의 동공이 바늘구멍만 하게 수축했다. 그 시각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고 댓글은 쓰나미처럼 몰아치고 있었다. 들켰다. 카메라랑 눈 마주친 거 보소. 뿌아 쓰레기 새끼 얼굴 하얘진 거 봐라. 존나 꽃이다. 천벌 받아라. 심지율님 어디 계세요? 유유 안전한가요? 저 새끼 눈빛 미쳤는데 너무 걱정됨. 오늘 주성그룹 주식 개장했냐? 바로 하한가 직행 아니냐? 주경민이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가운만 대충 걸친 것도 잊은 채 몇 걸음 만에 문 앞으로 돌진했다. 내가 오랜 시간 방송을 켜두어 뜨겁게 달아오른 스마트폰을 구석에서 거칠게 낚아챘다. 화면 위로 여전히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실시간 댓글들과 동시 접속자 수의 끔찍한 숫자를 확인한 순간 그는 고압 전류에 감전된 사람처럼 짧고 경악에 찬 헛숨을 들이켰다. 스마트폰이 힘 풀린 그의 손에서 툭 하고 떨어졌다. 액정이 바닥에 부딪히며 순식간에 거미줄처럼 박살났다. 하지만 그는 스마트폰에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 그저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넋나간 듯 바라보며 온몸을 격렬하게 떨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완전한 단어 하나 내뱉지 못했다. 임수아는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겁에 질려 가운을 여미며 달려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경민 오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폰은 왜 집어던졌어? 주경민이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 힘이 얼마나 셌는지 임수아가 비틀거리며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는 바닥에 스마트폰 파편을 가리키며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기괴하게 일그러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무슨 일이냐고. 네가 지금 그걸 물을 낯짝이 있어? 우리 어젯밤 한 짓이 전부 라이브로 방송됐어. 전 국민이 다 봤다고. 이제 속이 시원하냐. 라이브, 방송. 임수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주경민보다 더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아 폰을 주우려 했지만 박살난 액정은 이미 새까맣게 죽어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눈빛에 절망적인 공포가 가득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라이브 방송이 켜져 있어? 누구야? 심지율 짓이지. 틀림없이 그 미친년이야. 내 이름이 들리자 주경민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듯했다. 핏발선 그의 두 눈에서 소름 끼치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야수처럼 몸을 돌려 내가 있는 객실 방향으로 미친 듯이 돌진해 왔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몸이 무의식적으로 뒤로 움츠러들며 구석의 그림자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시선은 여전히 내 서브폰의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렇다. 나는 진작에 자주 쓰진 않지만 성능은 완벽한 공기계를 준비해 몸속에 숨겨두고 있었다. 메인폰은 들켰지만 라이브 방송과 화면 녹화는 내 서브폰에서 이미 동기화되어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었다. 쾅!
객실 문이 주경민의 발길질에 부서질 듯 열렸다. 그는 문가에 서서 가슴을 거칠게 오르내렸다. 독을 품은 칼날 같은 시선이 방 안을 미친 듯이 훑더니 구석에 웅크려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내게 정확히 꽂혔다.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의 눈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 공포, 믿을 수 없다는 경악, 그리고 일말의 우스꽝스러운 지배욕이 남아있었다. 반면 나는 꽁꽁 얼어붙은 호수 같은 눈빛으로 일말의 동요도 없이 그를 싸늘하게 마주보았다. 주경민이 내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나를 깔아뭉갤 듯 내려다보며 내 옷깃을 움켜쥐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나를 난폭하게 끌어올리며 포효했다. 심지율, 내년 짓이지. 네가 한 짓 맞지, 이 독사 같은 년아. 네가 감히 방송을 켜? 네가 내 인생을 조졌어. 우리 주성그룹을 다 망쳐놨다고. 옷깃이 목을 조여와 숨이 막혔다. 하지만 나는 발버둥 치지 않았다. 그저 그 차디찬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밤을 꼬박 새운 데다 차가운 바닥에 오래 누워 있어.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내 발음은 비정상적일 만큼 또렷하고 단호했다. 맞으면 어쩔 건데. 주경민, 너랑 저 상간녀가 내 신혼 첫날 밤에 내 웨딩 침대에서 밤새도록 짐승처럼 뒹굴어 놓고 남들이 아는 건 무서운가 보지? 너. 주경민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 분노하며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나를 때리려 했지만 끝내 그 손은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 남아있는 이성의 끈이었을 수도 있고 한치의 두려움도 없는 내 얼음장 같은 눈빛에 압도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는 다른 한 손으로 내 옷깃을 더 세게 쥐어짜며 거의 이빨 사이로 짓씹듯 말을 내뱉었다. 심지율, 너 진짜 독하구나. 이딴 짓을 하고도 너희 친정이 무사할 줄 알아? 다 같이 박살날 줄 알라고 우리 집안을 박살낸다고? 나는 코웃음을 치며 온몸에 힘을 다해 나를 참매고 있던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비틀거리며 뒤로 두 걸음 물러나 중심을 잡았다. 나는 턱을 치켜들고 핏발이 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듯한 또렷한 목소리로 한 글자씩 내뱉었다. 주경민, 네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 부모님을 입에 올려? 신혼 첫날 밤에 나한테 억지로 술을 먹여서 쓰레기처럼 빈 방에 던져놓고 네 상간녀를 데리고 내 침대에서 뒹굴 때 주성일과 체면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어? 우리 아빠 인맥 다 빼먹고 나서 나를 위자료 한 푼 없이 쫓아내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울 때 너희 주성에 인간의 도리라는 게 남아있기나 했냐고.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기세는 오히려 폭주하는 그를 완벽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 끔찍했던 밤새 네가 임수아를 데리고 신혼방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넌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 이 더러운 짓거리는 전부 내 평생의 주온 글씨이자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낼 완벽한 물증이야. 주경민은 내 팩트 폭격에 얼굴이 푸르락누르락 변하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때 임수아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나를 보자마자 꼬리 밟힌 쥐새끼처럼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심지율, 역시 내년 짓이었어. 이 음흉하고 미친년. 네가 이런다고 경민 오빠가 네 곁에 남을 줄 알아? 꿈깨. 오빠가 사랑하는 건 나야. 영원히 나라고. 나는 그녀에게 시선을 주는 것조차 아까웠다. 즉시 몸에 숨겨두었던 서브폰을 꺼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미 저장해둔 가장 화질이 좋은 화면 녹화본을 켰다. 나는 화면을 그들을 향해 돌리며 차갑게 말했다. 직접 봐. 너희들이 어젯밤에 만든 걸작을 똑똑히 감상하라고. 1시간, 2시간, 3시간. 밤새도록. 너희들이 속삭인 더러운 미러, 나를 향한 조롱과 치밀한 뒤통수, 그 역겨운 몸짓 하나하나까지 여기 다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어. 날 목석 같다고 비웃고 어떻게 날 맨몸으로 쫓아낼지 모의했던 부분. 내가 다시 기억나게 틀어줄까? 초고화질 화면에서 재생되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영상과 노골적이고 악독한 대화 내용이 그들의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강타했다. 주경민과 임수아는 영상을 보며 핏기가 완전히 가셨고 시체 같은 잿빛 얼굴만 남았다. 주경민이 짐승처럼 돌진해 내 폰을 빼앗으려 했다. 나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기에
재빨리 폰을 거둬 가슴에 꽉 품었다. 주경민, 발악하지 마. 나는 싸늘하게 말했다. 라이브 방송 녹화본은 이미 인터넷 싹 다 깔렸어. 실시간 검색어는 진작에 폭발했고. 네가 내 폰 하나 부순다고 끝날 것 같아? 내 클라우드에 백업본이 산더미처럼 있어. 이미 예약 전송까지 다 걸어놨지. 네가 오늘 여기서 날 쳐 죽인다고 해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 모든 증거가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 메일함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책상 위에 자동으로 올라갈 거야. 너랑 주성그룹은 영원히 고개 들고 살지 못할 거다. 내 말은 주경민의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마저 철저히 밟아 부숴버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물러서다 차가운 벽에 등을 세게 부딪혔다.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덫에 걸린 짐승처럼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그가 공들여 쌓아올린 재산, 지위, 명예, 이 모든 것이 단 하룻밤 만에 내가 쓴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방식을 통해 철저하게 붕괴되었다. 임수아는 진작에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얼굴을 감싸쥐고 엉엉 울기만 했다. 경민 오빠, 어떻게? 이제 어떻게? 우리 앞으로 얼굴 어떻게 들고 다녀? 주성그룹 망하는 거 아니야? 주성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주경민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광기 어린 도끼가 번뜩였다. 마치 썩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악에 받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심지율, 경고하는데 당장 그 영상이랑 방송 기록 싹 다 내려. 그리고 대중들한테 네가 우울증 걸려서 조작한 거라고 공개 사과해. 안 그러면 너랑 네 부모 다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린다고?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개소리를 들은 것처럼 진짜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주경민, 네 꼬라지를 좀 봐. 지금 인터넷에 도배된 욕들을 보라고. 주성그룹 주가를 좀 확인해보지 그래? 아직 하한가 안 맞았으면 다행이겠지. 네가 지금 나를 협박할 처지나 된다고 생각해? 나 한 번만 건드려봐. 장담컨대 다음 1초 뒤에 주성그룹 페이퍼 컴퍼니 자료랑 탈세 장부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꽂힐 테니까. 너랑 네 엄마, 그리고 주성그룹 임원들 싹 다 가야 할 곳으로 쳐넣어 줄게. 마치 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박살난 주경민의 메인폰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다. 그의 최측근 비서실장의 전용 벨소리였다. 주경민은 생명줄이라도 발견한 듯 엎드려 폰을 주워들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극도로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하는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깨진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고요한 객실 안에서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 주식 개장하자마자 하한가 꽂혀서 시총 수조 원이 날아갔어요.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하겠다고 난리 났고요. 핵심 파트너사들이 계약 파기 통보서 보내고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이랑 금융감독원 사람들이 벌써 로비에 들이닥쳤어요. 기자들이 사옥 입구를 꽉 막고 있습니다. 대표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회사가 못 버팁니다. 하한가, 계약 해지, 국세청. 주경민은 이 단어들을 넉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스마트폰이 다시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카펫 위로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는 척추가 뽑힌 사람처럼 벽을 타고 스르르 주저앉았다. 텅 빈 눈동자에는 과거의 총기라고는 단 한 줌도 찾아볼 수 없었다. 끝났다. 그도 이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라이브 방송창의 시청자 수는 200만 명을 돌파했고 댓글창은 쓰레기 남편 인과응보, 주성 파산 기원, 심지율 이혼 응원, 위자료 다 털어먹고 빈털터리로 쫓아내라라는 분노의 목소리로 완전히 뒤덮였다. 나는 폐잔병처럼 바닥에 주저앉은 주경민과 그 옆에서 벌벌 떨며 우는 임수아를 내려다보았다. 가슴속 복수의 쾌감이 차가운 불꽃처럼 고요히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아직 한참 멀었다. 그때 다급한 구두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조 여사의 날카롭고 찢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민아, 경민아, 너 어디 있니? 도대체 이게 다 무슨 꼴이야? 회사 쪽에 지금. 그녀가 객실로 뛰어들어왔다.
눈앞에 펼쳐진 아수라장을 본 그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넋이 나가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 가운만 대충 걸치고 널브러져 우는 임수아, 그리고 구석에 서서 폰을 꽉 쥐고 차갑게 서 있는 나. 조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경민을 바라보더니 맹렬하게 나를 향해 화살을 돌렸다. 마치 나를 산채로 씹어먹을 듯한 눈빛이었다. 심지율, 너지. 내년이 꿈인 짓이지. 내가 넌 처음부터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게 욕심이 많아서 불안하더라니. 감히 이렇게 악독한 수작으로 내 아들을 해치고 주성그룹을 망쳐? 이 앙큼하고 재수없는 년. 재수없다고? 나는 그녀의 표독스러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다. 조 여사님, 상황 파악 좀 하시죠. 당신 귀한 아들이 신혼 첫날 밤에 자기 아내한테 술을 들이부어서 빈방에 버려두고 저 상간녀를 데리고 내 침대에서 밤새도록 짐승처럼 뒹굴었어요. 우리 친정 인맥 다 단물만 빼먹고 나서 날 맨몸으로 쫓아내겠다고 지입으로 짓거렸고요. 처음부터 날 사기쳐서 이용할 계획뿐이었다고요. 난 그저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을 뿐입니다. 당신네 주성 일가가 스스로 제 얼굴에 똥칠을 해놓고선 거울이 너무 밝다고 거울 탓을 하는 건가요? 너 인연이 어디서 말대꾸를. 조 여사는 내 팩트 폭격에 뒷목을 잡고 숨이 넘어갈 듯 헉헉거렸다. 곱게 늙은 손으로 내 코앞을 가리키며 덜덜 떨었다. 좋아, 그래, 심지율 너 인연. 이 빚은 우리 주성그룹이 똑똑히 기억해주마. 어디 두고 보자. 두고 보자라. 나는 그 단어를 가볍게 되뇌며 일말의 온도도 없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두고 보죠. 주성그룹이라는 그 거대한 성곽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당신들 주씨 일가가 구름 위에서 시궁창 속으로 어떻게 처박히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말을 마친 나는 멘탈이 붕괴되어 절망에 빠진 방 안의 인간 쓰레기들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다. 유죄를 입증할 철벽 같은 증거가 담긴 폰을 꽉 쥐고 망설임 없이 문 쪽으로 향했다. 문턱을 넘어서기 전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객실 구석구석 울려 퍼지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이 소리는 내 서브폰에 켜진 녹음 기능에도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주경민, 임수아, 그리고 조 여사님.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어. 당신들이 내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빚진 것들, 이자까지 쳐서 영혼까지 털어내줄게. 각오 단단히 해. 객실을 빠져나오자 등 뒤로 조 여사의 통제력을 잃은 악다구니와 임수아의 귀를 찢는 듯한 오열, 그리고 숨 끊어지는 짐승 같은 주경민의 거친 호흡이 들려왔다. 애니 스리터, 단단했냐. 하지만 이 모든 소음은 굳게 닫힌 문 뒤로 완벽히 차단되었다. 복도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어 모든 발소리를 빨아들였다. 은은하지만 차가운 조명만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거울처럼 매끄러운 바닥을 밟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내 드레스에는 여전히 객실 바닥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메이크업은 진작에 다 번져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거울 같은 엘리베이터 문에 내 모습이 비쳤다. 꼴은 엉망이었지만 척추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독했다. 주경민이 나를 쓰레기처럼 차가운 바닥에 던져버린 그 순간 사랑에 대한 환상을 품고 그에게 순종적이었던 심지율은 죽었다. 살아남은 것은 지옥 구덩이에서 기어올라와 정당한 피해 대가를 요구하는 심지율 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며 숫자가 계속 바뀌었다. 나는 폰을 꺼내 녹음을 끄고 SNS 앱을 켰다. 역시나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은 주성그룹 관련 키워드가 싹쓸이하고 있었다. 주경민 불륜 라이브, 주성그룹 상장 폐지 가나, 상간녀 임수아 신상, 심지율 복수전. 모든 키워드 옆에 피처럼 붉은 폭발 아이콘이 붙어 있었다. 주성그룹 공식 계정의 댓글창은 이미 분노한 네티즌들에게 점령당해 해명을 요구하고 주경민을 당장 대표직에서 끌어내리라는 여론이 해일처럼 몰아치고 있었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다음 단계를 냉정하게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첫째, 부모님께 연락하기. 찌라시가 악의적으로 퍼지기 전에 내 입으로 직접 진실을 말씀드려야 한다. 잔인한 일이지만
남의 입을 통해 왜곡된 사실을 듣게 하시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 둘째, 모든 증거 정리하기. 라이브 방송 녹화본, 화면 녹화 파일. 주경민과 임수아의 카톡 대화 내용. 나는 진작부터 촉이 와서 주경민의 폰에 몰래 동기화 앱을 심어두었었다. 호텔 CCTV 영상도 무조건 확보해야 한다. 그가 나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질질 끌고 간 완벽한 증거가 되어줄 것이다. 모든 것이 철벽 같은 증거 사슬로 연결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하기. 단순히 이혼 도장만 찍는 게 아니라 위자료 왕창 뜯어내고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것이다. 거기에 임수아와의 사실혼 관계, 나를 향한 살해 협박, 우리 집안 재산과 인맥을 노린 기망 행위까지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넷째, 부모님 안전 확보하기. 궁지에 몰린 주경민은 눈이 뒤집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조 여사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저 미친 집구석 사람들이 부모님을 노리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생각이 정리되자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졌다. 호텔 정문을 나서자 이른 아침에 서늘한 공기가 뺨을 스치며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내가 예전에 몰래 계약해둔 청담동의 고급 오피스텔 주소를 댔다. 원래는 결혼 후 가끔 혼자 그림을 그리며 쉴 요량으로 마련한 작업실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완벽한 안전가옥이자 반격의 지휘 본부가 되었다. 차 안에서 다시 폰으로 주식창을 확인했다. 주성그룹 주가의 실시간 차트는 절벽처럼 곤두박질 치는 시퍼런 음봉을 그리고 있어 보는 이에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이미 몇몇 유명 대기업들이 주성그룹과의 협력을 잠정 중단하거나 재검토하겠다는 기사가 뜨고 있었다. 원래 잘 나갈 땐 굽신거리던 이들이 망할 때는 가장 먼저 돌을 던지는 법. 비즈니스 세계의 잔혹함이 이 순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때 폰이 울렸다. 화면에 엄마 두 글자가 떠올랐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유라. 엄마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다정함과 약간의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일어났니? 어제 너무 고생 많았지. 오늘은 푹 쉬어라. 급하게 인사하러 올 필요 없으니 눈 좀 더 붙여.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의 맹목적인 사랑이 담긴 목소리를 듣자 순식간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목이 턱 막히는 것을 꾹 참고 최대한 가벼운 말투로 쥐어짰다. 엄마, 나 일어났어. 괜찮아. 엄마 아빠는 좀 어때? 우린 다 괜찮아. 그저 우리 딸 잘 살기만 바랄 뿐이지. 엄마가 말을 이어가다 갑자기 톤이 미세하게 변했다. 지유라,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잠겼어? 울었니? 혹시 주경민이 너 괴롭혔어? 엄마의 예리한 직감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기어이 눈물을 터뜨렸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다. 엄마, 주경민이 날 배신했어. 어제 우리 첫날 밤에 나한테 억지로 술 먹여서 빈방에 던져놓고 지 상간녀 데려와서 우리 침대에서 뭐라고? 소화기 너머로 엄마의 극도로 충격받은 찢어질 듯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 지유라, 그게 무슨 소리야? 다시 말해봐. 그럴 리가 없어. 뭔가 단단히 오해가 있는 거 아니야? 오해 아니야, 엄마. 나는 눈물을 벅벅 닦고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내가 다 녹화했어. 라이브 방송으로 다 까발렸고 지금 인터넷에 싹 다 퍼졌어. 그 인간이 나랑 결혼한 건 처음부터 아빠 인맥이랑 아빠가 추진하는 그 프로젝트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사기친 거야. 목적 달성하면 나 빈털터리로 쫓아낼 작정이었어. 전화기 너머는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몇 초 뒤 엄마가 털썩 무너져 내리며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고 아빠의 거칠고 무거운 발소리와 극대노한 고함 소리가 이어졌다. 주경민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 지유라, 너 지금 어디야? 안전해. 아빠가 당장 갈게. 그 새끼 내가 뼈를 묻어버릴 거다. 엄마 아빠, 제발 진정해.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급히 부모님을 말렸다. 나 지금 아주 안전해. 내 개인 작업실이야. 두 분 절대 충동적으로 나서시면 안 돼. 주경민 찾아가지 마. 그 새끼 지금 다 까발려져서 눈 뒤집힌 미친 개야. 엮이면 오히려 위험해. 나 이미 최고 로펌 변호사 만날 거고
법대로 아주 철저하게 밟아 부숴버릴 거야. 아빠는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평생 강단 있게 살아온 분답게 분노를 억누르며 묵직하게 말했다. 그래 지유라, 네 말이 맞다. 아빠가 화가 나서 눈이 뒤집혔구나. 지금은 네 몸부터 챙겨라. 증거 확실히 백업해두고. 변호사 구했니? 아빠가 알아봐주랴? 내가 알아서 수소문해놨어. 아빠 걱정 마. 나는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님 덕분에 마음의 짐이 한결 덜어졌다. 두 분도 당분간 조심해. 웬만하면 외출하지 마시고. 주성 일가가 궁지에 몰려서 무슨 미친 짓을 할지 몰라. 내가 상황 좀 세팅되면 두 분 모시러 갈게. 부모님을 한참 동안 안심시킨 뒤에야 전화를 끊었다. 폰을 내려놓고 택시 시트에 기대자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억울함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내 뒤에 비빌 언덕이 있다는 안도감이었다. 오피스텔 로비에 도착해 택시비를 계산하고 내렸다. 보안이 삼엄한 건물로 들어서서 도어락을 열었다. 심플하고 모던한 인테리어가 팽팽했던 신경을 조금이나마 느슨하게 해주었다. 나는 곧장 욕실로 향해 뜨거운 물로 구석구석 몸을 씻어냈다. 어젯밤 묻어온 모든 오물과 한기를 완벽히 박멸하려는 듯이 편안한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나서야 진짜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폰을 연결해 본격적으로 증거를 분류하기 시작했다. 나는 라이브 방송 다시 보기 영상과 화면 녹화본을 각기 다른 3개의 암호화된 USB에 복사했다. 하나는 오피스텔 금고에, 하나는 로펌에 제출할 용도로, 마지막 하나는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박제했다. 다음으로 주경민과 임수아의 그 역겨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추출했다. 캡처본의 타임라인을 명확히 표기했다. 특히 나에게 억지로 술을 들이부을 계획, 신혼 첫날 밤 미래 모의, 우리 집안 프로젝트를 빼먹고 나를 맨몸으로 내쫓을 모의를 한 대목에는 붉은색 형광펜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호텔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젯밤 나는 만약을 대비해 당직 매니저의 이름표를 외워두었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김 매니저의 조심스럽고 난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심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호텔 측에서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건 고객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라 저희가 함부로. 김 매니저님. 나는 평온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그의 말을 끊었다. 호텔 측 난처한 입장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젯밤 연회장에서 객실 복도로 이어지는 통로, 그리고 제가 묵었던 빈 객실과 신혼방 앞의 CCTV 녹화본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 이혼이 아니라 형사사건과 직결됩니다. 주경민 씨는 고의로 저에게 만취할 때까지 술을 강권에 유기했으며 이후 불법 침입과 가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만약 호텔 측에서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저는 주성그룹뿐만 아니라 귀 호텔 측에도 관리 소홀과 범죄 방조 혐의로 소송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5성급 호텔이 주경민 불륜 스캔들 외에 범죄 방치 호캉스라는 불명예 타이틀까지 뒤집어쓰고 싶진 않으시겠죠? 김 매니저는 수화기 너머로 숨을 죽였다. 주성그룹의 이 역대급 막장 스캔들로 인해 이 초호화 웨딩을 주관한 호텔도 이미 네티즌들의 도마 위에 오른 상태였다. 여기에 소송까지 얽히면 치명타였다. 잠시 후 그는 체념한 듯 건조한 목소리로 답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철저히 법적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언론에 무단 배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위해 제 담당 변호사만 볼 거라고 확실히 약속하죠. 나는 깔끔하게 확답했다. CCTV를 확보하면 주경민이 나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짐짝처럼 끌다시피 데려가는 장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수아를 끌어안고 신혼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빼박물증이 될 것이다. CCTV건을 해결한 후 나는 국내 10대 로펌의 이혼 및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들을 서치했다. 특히 재벌가 지분 싸움과 복잡한 특유재산 분할 소송에 뼈가 굵은 사람이어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업계에서 승률 1위로 꼽히며 공격적이기로 소문난 최 변호사를 찾아냈고 VIP 채널을 통해 가장 빠른 시간으로 미팅을 픽스했다.
이 모든 일을 마치자 창밖에 햇살이 밝게 부서지고 있었다.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모르는 번호 수십 개가 찍혀 있었다. 주경민, 임수아, 조여사, 심지어 주성일가, 친척들과 임원진 번호도 섞여 있었다. 나는 모조리 수신 거부하고 스팸 차단했다. 그들이 초조하고 똥줄이 타서 용서를 빌거나 협박을 하려 든다는 걸 안다. 조금이라도 주가 폭락을 막아보려는 발악이겠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가 다시 SNS를 열었을 때 상황은 또 다른 코미디 국면을 맞고 있었다. 주성그룹이 엄청난 언론과 주주들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라이브 화면 속 주경민은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의도적으로 꾸며낸 초췌하고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옆에는 조 여사가 눈시울을 붉힌 채 손수건으로 수시로 눈가를 훔치며 앉아 있었고 주성일가의 임원 2명도 굳은 표정으로 동석했다. 주경민은 카메라를 향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청룡 영화상 나무주연상 뺨치는 연기력이었다. 기자 여러분, 그리고 이 일로 실망하셨을 국민 여러분. 어제부터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저 개인에 대한 허위 영상과 루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악의적으로 편집되고 사실이 완전히 왜곡된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저와 제 아내 심지율 씨는 늘 사이가 좋았습니다. 신혼 첫날 밤, 우리는 사소한 오해로 말다툼을 벌였고 아내가 감정이 격해져 잠시 신혼방을 비웠을 뿐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남편으로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내용은 누군가 교묘한 앵글과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한 것입니다. 제 인격을 모독하고 가정을 파탄내며 주성그룹을 흠집내려는 불순한 세력의 의도입니다. 조 여사가 즉시 마이크를 넘겨받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우리 아들이 어떤 NGM인 제가 가장 잘 압니다. 효심 깊고 바르고 책임감 넘치는 애가 어떻게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한단 말입니까? 다 심지율 그 애짓이에요. 그 애가 앙심을 품은 겁니다. 결혼 전에 혼수랑 지분 문제로 불만이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함정을 파서 우리 경민이와 주성그룹을 엿먹이려 든 거예요. 우리는 그 애를 진심으로 딸처럼 대했는데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둔 꼴이 되었습니다. 옆에 앉은 이사회 꼰대들도 침통한 표정으로 거들었다. 내 탐욕과 끝없는 모욕,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밀함을 헐뜯으며 주성그룹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 업무방해죄로 나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들이 흑백을 뒤바꾸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 허접한 원맨쇼를 보면서 나는 화가 나기는커녕 헛웃음이 터졌다. 진짜 멍청해도 유분수지. 산처럼 쌓인 명백한 하드코어 증거 앞에서 저런 삼류 변명은 그저 허공에 삽질하는 꼴일 뿐이다. 오히려 그들의 천박한 밑바닥만 더 적나라하게 까발려질 테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자회견 라이브 댓글창은 이미 조롱과 쌍욕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딥페이크 타령하네.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나. 숨소리 하나하나 땀방울이 어떻게 조작이 되냐. 할리우드 CG팀도 저렇게는 못 만든다. 취취 마마보이 떴다. 일 터지니까 엄마 치맛자락 뒤에 숨어서 질질 짬. 저 집구석 핏줄은 철판 까는 게 유전인가 보네. 지 아들이 바람 피운 걸 며느리 탓으로 돌리네. 우촨. 심지율님, 제발 등판에서 사이다 팩폭 좀 날려주세요. 저 새끼들 혀를 뽑아버려요. 나는 기자회견 창을 내리고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빠르게 올렸다. 저 버러지들에게 최후의 카운트 펀치를 날릴 시간이다. 나는 이미 팔로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내 계정에 새로운 게시물을 작성했다. 제목은 직설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주성그룹 기자회견, 조작된 거짓말에 대한 팩트체크, 조작 불가능한 빼박 증거 공개. 게시물은 4가지 파트로 나뉘었다. 첫 번째, 어젯밤 화면 녹화본 중 주경민과 임수아의 얼굴과 대화가 가장 선명한 부분. 타임라인 워터마크가 초 단위로 완벽히 찍혀 있어 라이브 시간과 1초도 틀리지 않았다. 수위 문제로 노골적인 부위만 블러 처리했다. 두 번째,
주경민과 임수아의 지난 6개월치 카톡 대화 캡처. 그들이 언제 어디서 밀회를 즐겼는지, 나를 어떻게 호구 취급하고 뒤통수를 칠 계획을 세웠는지 적나라하게 보였다. 특히 신혼 첫날 밤 본처 따돌리기 계획과 프로젝트 단물 빠지면 빈털터리로 이혼시키자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크게 강조했다. 세 번째, 방금 확보한 호텔 CCTV 영상 캡처본. 호텔 로고는 모자이크했다. 주경민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나를 객실로 반강제로 질질 끌고 가는 장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임수아의 허리를 감싸고 신혼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시간 흐름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히 맞아 떨어졌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이 바로 내가 숨겨둔 핵폭탄급 비장의 카드였다. 몇 년 전 연애 시절 우연히 발견한 주경민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실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재무팀 내부 문건 사진. 당시 찜찜해서 몰래 찍어뒀지만 깊게 파고들진 않았었다. 거기에 특정 정관계 인사들과 유착해 골프 로비를 벌인 정황까지 첨부했다. 이 부분은 뇌피셜이 섞여 있어 수사가 필요하지만 언론에 불씨를 던지기엔 충분했다. 나는 덧붙여 적었다. 주성그룹 내부의 조직적인 분식회계와 횡령 정황, 그리고 주경민 대표의 불법적인 정경 유착 로비에 대해서는 국세청 조사국과 금감원에서 큰 관심을 가질 거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성그룹 공식 계정과 주경민, 조 여사를 태그한 뒤 얼음장 같은 결론을 남겼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하늘이 가려지진 않습니다. 주경민 씨, 조 여사님. 경찰서에서 뵙죠. 본인은 이미 국내 최고 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경민 씨의 기망에 의한 사기 결혼, 악의적인 특유재산 은닉 및 탈루, 부부 공동재산 빼돌리기, 그리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 혐의를 포함해 이혼 및 천문학적인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식 접수했습니다. 위약금 물어낼 준비 단단히 하시길. 이 게시물은 끓는 기름에 부은 찬물, 아니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던져진 핵폭탄이었다. 리트윗과 좋아요가 순식간에 수백만 개로 폭주했다. 주성그룹 알바들이 일시적으로 흐려놓았던 물타기 여론은 이로써 완벽하게 정리되었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났다. 미쳤다 카톡 캡처 출며 진작부터 붙어먹었네. 상간녀 찢어 죽일 년. CCTV까지 떴다. 고의로 술 먹이고 상간녀 방에 들인 거 팩트네. 인간 말종 새끼. 분식회계에 로비 장부까지 까발려짐. 주성그룹 진짜 윗물부터 썩어 문드러졌네. 심지율 님 미친 사이다. 스텝 밟는 거 장난 아님. 도망갈 구멍을 아예 공구리 쳐버리네. 취취. 심지율님 절대 합의해주지 마시고 저 새끼 깜방 보내주세요. 주성그룹의 그 우스꽝스러운 기자회견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현장의 기자들이 속속 내 SNS 알림을 받았다. 장내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기자들의 얌전했던 질문은 즉각 날카로운 송곳으로 변해 주경민의 숨통을 찌르기 시작했다. 주 대표님, 방금 심지율 씨가 명백한 카톡 캡처와 CCTV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주 대표님, 카톡에서 프로젝트 끝나면 치워버리자고 하신 게 딥페이크입니까? 조 여사님, 아까는 심지율 씨가 앙심을 품고 조작했다고 하셨는데 저 완벽한 CCTV 타임라인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주성그룹 분식회계 정황은 사실입니까? 비자금 조성 혐의 인정하십니까?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마이크를 들이밀며 단상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었다. 라이브 화면은 핏기가 싹 가신 주경민의 넉나간 얼굴과 사시나무 떨듯 떠는 조 여사의 경악한 표정을 마지막으로 강제 송출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다. 내가 던진 증거들은 단순한 재벌가 치정극보다 훨씬 파괴력이 컸다. 주경민의 썩어빠진 인성을 만천하에 박제했을 뿐만 아니라 주성그룹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인 재무 비리와 기업 신뢰도까지 완전히 박살내버린 것이다. 전화가 울렸다. 최 변호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과 짜릿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심사모님 넘겨주신 자료가 판을 완전히 엎어버렸습니다.
특히 재무 관련 문건은 핵심을 찔렀어요. 제가 아는 서울지검 금융범죄수사대 쪽 라인에 살짝 흘려뒀는데 그쪽에서도 당장 내사 착수한다고 난리 났습니다. SNS 여론 파급력이 워낙 엄청나서 판사는 무조건 우리 편입니다. 단순한 위자료 청구가 아니라 기망에 의한 사기 결혼과 중대한 불법 행위를 묶어서 역대급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빼돌린 은닉 재산도 가처분 신청으로 전부 묶어버릴 거고요. 재무 비리가 밝혀지면 주경민은 최소 징역 5년 이상 실형을 살게 될 겁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법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밀어붙여주세요. 저는 단순한 이혼 도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간들이 뼈저리게 아주 밑바닥까지 처참하게 털리도록 만들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 전문이죠. 최 변호사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끊어버리려다 왠지 모를 예감에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평소에 간드러지는 여우짓은 온데간데 없는 날카롭고 원한에 사무친 임수아의 발악이 들려왔다. 심지율이 갈기갈기 찢어 죽이려나. 네가 감히 카톡을 닦아? 네가 나랑 오빠 인생을 다 조져놨어. 내 말 잘 들어. 나도 네 약점 잡고 있어. 넌 나보다 더 비참하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줄 알아. 나는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임수아, 몸뚱이랑 거짓말로 남의 가정 파탄낸 상간녀 주제에 내 무슨 약점을 잡았다는 거지? 있으면 어디 한번 까봐. 세상 사람들이 네가 또 발악하려고 주작질한다고 비웃는지. 아니면 나 심지율한테 진짜 무슨 구린 구석이 있는지 판단해주겠지. 근데 그 짓거리 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부터 받는 게 좋을걸? 협박죄의 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까지 다 합치면 네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몇 년을 썩게 될지 계산 좀 해보고 덤벼. 년이. 임수아는 내 팩트 폭격에 기가 막혀 숨을 헐떡였다. 결국 악에 받쳐 두고 보자는 삼류 악당 대사만 빽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번호를 차단했다. 임수아는 이미 이성을 잃고 지저대는 패배한 똥개일 뿐 상대할 가치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주성그룹 일가의 벼랑 끝 묻지마 테러를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했다. 가진 걸 다 잃고 코너에 몰린 쥐새끼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으니까.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외출하지 않고 전화와 인터넷으로만 로펌과 소통하며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갔다. 부모님 역시 오피스텔 근처에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최고급 레지던스로 모셔왔고 사설 경호 인력을 붙였다. 주성그룹은 내 완벽한 증거 폭로와 뒤이은 언론의 집요한 취재, 그리고 금감원 및 국세청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며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꽂았다. 시가총액은 70% 이상 증발했다. 주거래 은행들의 대출 연장이 거부되었고 협력사들은 줄줄이 손절매를 치며 계약을 파기했으며 핵심 임원들은 꼬리를 자르고 사표를 던졌다. 한때 위세를 떨치던 재벌 제국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끔찍한 속도로 붕괴하고 있었다. 주경민과 조 여사는 살 길을 찾아 미친 듯이 정재계 인맥을 찾아다니며 구명 운동을 벌였지만 철저히 문전박대당했다. 원래 망하는 집구석엔 발길질이 쏟아지는 법. 과거 그들에게 굽실대던 사람들은 이제 혹여나 불똥이 튈까 벌레 보듯 그들을 피했다. 최 변호사가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검찰은 주성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주경민은 대표이사이자 실소유주로서 즉각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그가 빼돌리려던 스위스 차명계좌 자산 역시 당국에 의해 전면 동결되었다. 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조정기일 날 나는 다시 주경민을 마주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눈은 챙하게 파였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최고급 맞춤 정장도 그의 몸에 찌든 몰락한 폐잔병의 악취를 가려주지 못했다. 조 여사는 오지 않았다.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대학병원 VIP 병동에 입원했다는 찌라시가 돌았다. 조정실 안에서 주경민은 뼛속까지 시린 증오심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 이면에는 막다른 골목의 다다른 자의 광기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가 갈라진 쇳소리로 입을 열었다. 심지율,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기어코 우리 주성을 완전 작사를 내야 직성이 풀리겠어? 언론에 푼 증거들 싹 다 내리고 고소 취하해. 이혼, 도장 찍어줄게. 재산, 원하는 만큼 떼어줄 테니까 여기서 끝내. 나는 그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주경민, 우리 사이에 타협의 여지 따윈 없어. 내 요구사항은 법원에 이미 제출했어.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는 상한선 꽉 채우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내 명의의 주성그룹 알짜 지분과 현금 300억 원 내놔. 그리고 당신이 우리 혼인기간 동안 뒤로 빼돌린 부부 공동재산 1원 한 푼 남기지 말고 다 토해내. 300억? 내 지분까지? 내년이 드디어 미쳐 돌아가는구나. 주경민이 책상을 쾅 치며 짐승처럼 일어섰다. 심지율, 적당히 해.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야. 나 혼자 땜질 것 같아. 내 부모, 주경민. 나 역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수 같은 시선으로 그의 숨통을 끊어버릴 듯 노려보았다.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내 부모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랑 네 엄마 남은 평생 햇빛 한 줌 안 드는 청송교도소 독방에서 썩게 만들어줄 거야. 단순한 경제사범 정도로 몇 년 살다 나올 거라 착각하지 마. 난 한다면 하는 미친년이니까. 내 서슬퍼런 기세가 폭주하려던 그를 완전히 짓눌렀다. 주경민은 차갑고 결연하며 일말의 두려움도 없는 내 눈빛을 보며 마치 나라는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만난 것처럼 얼어붙었다. 그는 입을 뻐끔거리더니 이내 바람 빠진 풍선처럼 광기를 거두고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쥐고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다. 결국 산처럼 쌓인 명백한 증거와 숨통을 조여오는 검찰의 경제범죄 수사 압박에 백기를 든 주경민은 나에게 극도로 유리하게 작성된 이혼 합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합의서 내용에 따라 주경민은 자신의 명의로 된 강남의 노른자위 부동산, 슈퍼카 컬렉션, 예금, 그리고 이미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주성그룹 지분 등 모든 재산권을 포기해야 했다. 또한 나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했으며 이미 동결된 자산 외에 남은 은닉 자산들을 처분해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명시되었다. 더불어 나와 우리 가족에게 주요 일간지 일면의 공개 사과문까지 게재해야 했다. 서명을 마친 순간 주경민이 고개를 들어 핏발선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이제 원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끝없는 공허함과 완벽한 절망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철저하게 아주 뼈도 못 추리게 패배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를 2번 다시 쳐다보지 않고 내 몫의 합의서를 챙겨 힐을 신고 당당히 돌아섰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유난히 따뜻하고 밝게 느껴졌다.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산산조각 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성그룹은 심각한 분식회계, 거액의 조세포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법원에 의해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다. 주경민은 대표이사로서 모든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특경법이 적용되어 징역 12년의 중형과 수백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여사는 귀한 아들이 감옥에 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져 전신이 마비되었고 남은 여생을 입도 뻥긋 못한 채 요양병원 침대에서 비참하게 보내게 되었다. 임수아는 인터넷에 나에 대한 주작 찌라시를 퍼뜨리려 시도했으나 네티즌들에게 금세 덜미를 잡혔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과거 나에 대한 협박 혐의가 전부 인정되어 구속 기소된 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인생 역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간녀 전과자의 낙인이 찍혀버렸다. 나의 삶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다. 아니,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 막대한 배상금 중 일부로 부모님을 위해 공기 좋고 보안 완벽한 최고급 타운하우스를 사드리고 최고의 의료 케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나만의 독립 디자인 스튜디오를 서울 한복판에 설립했다. 스튜디오의 이름은 리본,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었다. 규모가 엄청나진 않았지만 그곳에는 나의 모든 열정과 재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재벌가의 허수아비 아내도 누군가의 트로피 와이프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진흙탕 속에서 스스로 두 발로 일어서서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게 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심지율일 뿐이었다. 나의 작품들은 뼈저린 삶의 깨달음과 강인한 생명력이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업계의 극찬과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가끔 경제 뉴스나 사회면 구석에서 주성 일가의 옥중 소식이나 파산에 관한 짧은 가십 기사들을 보게 될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 쓰레기들과 지옥 같았던 과거는 이미 흐르는 시간과 나의 빛나는 현재 뒤편으로 아득히 멀어져 간 지 오래였다. 햇살이 유난히 눈부신 어느 날 오후, 나는 스튜디오의 통유리 창가에 앉아 디자인 시안을 수정하고 있었다. 파트너이자 절친한 친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건네며 웃으며 말했다. 지유라, 오늘 저녁에 업계 VIP 네트워킹 파티가 있는데 빵빵한 잠재 고객들도 많이 온다니까 같이 가보자. 나는 커피를 받아들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가자. 창밖의 서울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렀고 구름이 여유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고 어쩌면 또다시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이미 스스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나만의 눈부신 인생을 개척해낼 충분한 깡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으니까. 심지율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한때 나를 끝없는 시궁창 속으로 밀어넣었던 그 남자와 그의 모든 것들은 시대의 경륜와 법의 철퇴 아래 보잘것없는 먼지로 부서져 영원히 퇴장했다. 그들은 두 번 다시 내게 터럭만큼의 흠집도 낼 수 없다. 내 발밑으로 뻗은 길은 찬란한 햇살이 비추는 먼 곳을 향해 열려 있었고 그 길을 걷는 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거침없었다.